남은 게 어떤 운동인지 일단 운동의 종류를 좀 체계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 등속 운동을 말하는 거야. 속력이 변하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 가속 운동 말하는 거야. 방향이 변하는 운동, 그러니까 속력 말고 방향만 변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천체 운동 같은 걸 얘기해. 나머지는 뭘까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게 있겠지. 그걸 지금 몇 가지만 보면 되는 거야. 야구공 던지는 거, 각도를 가지고 던지는 운동, 그 다음에 진자 운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 수평으로 가는데 중력 때문에 지면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 네 번째는 연직 상방으로 던지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위로 던지는 운동이야. 위로 던지면 저거야말로 정직하게 운동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0이 될 때까지만 가다가 그 순간부터는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요거 네 가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진자의 운동. 자, 지금 A점에서 출발해서 A점에서 딱 놓기만 하면 자유낙하 운동하고 똑같은데 얘는 실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알파벳 O 지점을 향해서 운동을 하는데 B 지점까지 가면 A 지점하고 똑같은 높이까지만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처음에 그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O 지점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A와 B 지점은 위치 에너지가 최대겠죠. 가운데 지점의 속도가 빠르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지? 오른쪽 포스트잇 위에 걸 한번 읽어봅시다. 다중 섬광 사진과 같이 같은 시간 움직인 거리로 진자 운동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죠. 그래서 한 컷 한 컷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O 지점이 제일 길어서 빠르다는 걸 표현해 봤어요. 바닥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요 높이에서만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O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다. A나 B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다. 라고 계산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박스 안에 움직임을 좀 표현했는데 양쪽 A 지점과 B 지점에서는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거를 표현해 봤어요. 위로 던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좀 볼까? 자유낙하 운동하고 반대로 기준면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처음에는 지면으로부터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주면 운동이 시작하겠지. 그러면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몽땅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지점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자유낙하 운동과 같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운동이다. 자, 연습 문제 해보자. 그림과 같이 지면에서 질량이 3kg인 물체를 속력 V로 연직 위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상에서 연직 위로 쏘아 올렸더니 19.6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때 물체를 쏘아 올린 속력은 얼마이냐?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지면에서 위로 올라갔네.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그 운동 에너지가 모두 위치 에너지가 되는 지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맨 위에 운동 에너지는 0이네. 그러면 감소한 운동 에너지와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또 등식을 바꿔서 놓으면 되죠. 즉 처음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었는데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같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를 식으로 놓으면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m 3kg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V, V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V 제곱. 자, 이게 처음에 운동 에너지인데 그거는 9.8mH. 문제에서 19.6m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그러면 곱하기 19.6m. 또 이것도 9.8 곱하기 3을 미리미리 할 필요 없이 식을 완성을 딱 하고 찬찬히 보니까 3을 없애도 되겠죠. 그럼 2분의 1 V제곱은 9.8 곱하기 19.6이겠다. 양변에 2를 곱해서 V제곱은 9.8 곱하기 19.6 곱하기 2다. 그래서 V제곱이 19.6 곱하기 19.6 나오지. 그러면 V는 19.6 나오죠. 그리고 V는 뭐야?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자,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도 조금만 변형시켜서 생각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속력의 방향과 크기가 모두 바뀌는 운동인데, 자, 조금 분석해 줄게. 오른쪽 말풍선 보세요. 각도를 갖는 운동의 속력은 가로와 세로로 분해해서 분석하자. 지금 얘가 각도를 가지고 처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X축과 Y축 두 개의 속력의 합력 방향으로 지금 얘가 속력을 갖고 있는 거야. 어쨌거나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렇게 쭉 가지 못하고 중력을 받아. 그럼 그게 또 영향을 미쳐서 합력 방향으로 계속 바뀌어. 속력도 바뀌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줬어요. 자, 처음에 X방향의 속력을 Vx, Y축 방향의 속력을 Vy, 그러면 얘는 합력만큼인 V의 속력으로 얘가 처음에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렇게 가던 애가 이제 최고점에서 얘기할게. 어떤 지점에서건 속력이 정해지면 꼭 그 지점에서 중력을 받아. 그러면 두 개의 합력 방향으로 방향과 크기가 속력이 바뀌어. 그러면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또 중력이 또 작용해. 그래서 매 순간 속력과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물리에서 또 재밌게 길이하고 해가지고 분석하면 딱딱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속력의 방향과 크기가 계속 바뀌는 운동은 바로 이런 원리예요. 진자의 운동도 아까 금방 설명을 끝냈는데 걔도 마찬가지야.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또 실이 잡아당기니까 합력의 방향으로 계속 바뀐다. 궁금한 사람과 또 기본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학교 3학년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처음에 출발은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출발했다. 맨 위에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다. 저기 보세요. 맨 위에 속력의 방향이 결정돼 있지. 근데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것 뿐이지. 합력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라서 맨 위에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다 존재한다.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화살표로 분석해주는 그림을 기억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위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둘 다 존재한다. 그럼 이것도 속력과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이죠. 자, 제목 보세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수평으로 던지는 순간, 중력의 영향을 받는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으로 가려는 운동 에너지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그 순간부터 중력이 잡아당기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분석을 해놨어요. 합력을 구해놨어. 자, 어느 순간에 속력의 방향이 있다. 길이로 힘의 크기를 표시하죠. 지금 저 정도의 속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또 매 순간 중력은 그때그때 작용하므로 두 개의 합력 방향과 크기만큼 속력이 바뀌어서 곡선 모양으로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는 운동이다. 그러면 얘도 맨 위에 처음에 출발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는 거죠. 두 개가 다 있다가 지면에 떨어졌을 때는 운동 에너지로 몽땅 바뀌는 것이다.